건축 구조를 사랑하는 건축구조기술사 투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조 사무실의 대략적인 급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드물게는 구조 설계, 안정성과 도전 사이,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고 결국 대기업을 떠나 구조기술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진솔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격증과 졸업 성적표는 제 채널의 신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나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건축토목공학과 졸업생들이 고민하는 진로를 말씀드리고 각 진로별 특징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들이 AI 시대엔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으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관리직에서 구조기술사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조를 선택했다면 왜 기술사까지 취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졸업생들이 흔히들 고민하는 진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직, 시공사의 현장직,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건축 혹은 토목직, 그리고 공무원의 건축 혹은 토목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민하는 것들이 구조 설계 아니면 부동산 개발, 요즘에는 빔 모델로도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대기업의 건축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각 진로별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공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직이다 보니 연봉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현장에 따라 나의 거처가 바뀌기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업군 모두 조직이 크다 보니 위계 질서는 누구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대기업과 공공기관입니다. 안정성은 당연히 좋고 복지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관리 위주라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공무원. 급여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안정성은 정말 최고죠. 이 공무원보다 안정성이 뛰어난 직업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업들이 AI 시대엔 어떻게 바뀔까요? AI 시대에는 아무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시공사에서 현장 소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 일들은 도저히 컴퓨터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래의 건축, 토목, 이 시공기술사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등은 행정 처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아마 컴퓨터가 많이 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는 아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책임지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했을 때 그 책임은 결국 인간이 꼭 져야겠죠. 그래서 감독 및 판단을 하는 일들만 많이 하게 될 텐데 AI는 단순 반복만 대신하지 책임을 지진 않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들으면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에 처음에 취직을 했다가 입사를 해보니 보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조직의 답답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저의 상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 일은 틀린 일이 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가지고 저는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그 직장에 있다가 제가 원래 좋아하던 구조를 하려고 이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크다 보니 내 이름으로 뭔가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늦게 구조 분야에 도전을 하면서 다시 석사를 갔습니다. 석사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정말 박봉이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받던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였다면 구조 사무실을 가니 200만 원? 이 시간 차이도 이 사이에 2년이 있지 않습니까? 석사를 했는데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업무 강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렵기도 어렵고 일 양도 많고 굉장히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장점, 저희가 일을 해보면 구조 설계 쪽은 누군가에게 외주를 더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을 받으면 그 일은 무조건 받은 사람이 끝내야 하는, 그래서 갑을병정 중에 한 정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저는 이게 바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4년 차가 될 때까지도 모르는 게, 어떤 프로젝트를 받으면 그 속에 모르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차까지도 뭔가 계속 배우는 느낌이었었습니다. 구조를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은 분명히 쌓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 눈에 보이는 그런 멋진 건물을 설계하고 나면, 물론 구조 설계이긴 하지만 설계를 하고 나면은 지나가다가 자녀에게도 저거 아빠가 설계했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보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를 선택했다면 저는 이 기술사를 꼭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AI지 않습니까? AI 시대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조 계산, 이거 누가 잘합니까? AI가 잘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프로그램을 만지고 이런 일들은 컴퓨터가 많은 부분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결국 최종 판단이랑 책임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판단과 책임은 아무나 이 역할을 주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술사라는 이 자격증 자체가 아마 더 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사가 없으면 아마 미래에는 컴퓨터만 계속하는 보조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보조 역할도 지금보다 더 단순화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이 기술사를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게 도저히 안 맞다, 그러면 새로운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툴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꼭 키우시길 권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수학, 역학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구조를 꼭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 조직의 답답함이 싫고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구조를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맞으면 이 기술사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는 이 일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또 구조를 해 보십시오.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실력이 쌓이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길을 돌아가더라도 결국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으십시오. 단, 주의사항. 구조기술사가 되면 아마 돈은 어떤 직장인보다는 좀 더 벌 수 있을 건데 정말 큰 책임이 따릅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고 요즘도 받고 있고, 내가 책임감 있고 어떤 일을 수행해서 뭐 끝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구조 설계 분야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축 구조를 사랑하는 건축구조 기술사 투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